얘기도 나오죠.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무한인데, 무한은 요 부근이 옛날에 중원의 배꼽이라고 불리던 형주입니다. 형주. 가시 형자를 써서 찡조우라 그러는데, 옛날 당나라 때는 이 형주에서 관리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걸 파천, 옛날에 이제 파천이라 그러면은, 소위 천황이라 그러면은, 천황이라 그러면 하늘이 황무지 상태니까 굉장히 코스모스,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되기 전에 카오스, 그러니까 혼란 상태를 천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중원의 배꼽이라는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에서 당나라 시대 때는 당나라는 과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과거제가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다가 당나라 때부터는 모든 그 유학생들을 과거로부터 이제 과거를 쳐서 관리를 뽑았기 때문에 사실 당나라는 과거가 우리가 아는 백낙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200도 그렇고 과거 한번 해보려고 백낙천은 27살에 과거가 됐습니다만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혈안이 돼 있을 정도로 과거가 관리 등용의 일반적인 사례였는데, 그래서 형주에서는 아무도 관리가 안 나왔다, 과거자가 없었다, 그래서 천황이라 그래서 형주의 비유, 비위가 비교적인 말이 그냥 천황 이러면 찡조를 얘기하거나 형주를 얘기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과거 급제자가 이 무한에서 형주에서. 그래서 그 천황을 깼다. 소위 카오스를 깨고 코스모스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파천황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파천황이라는 말이 뭐뭐가 시작되다, 개시한다, 또는 개백한다, 이런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이 된 게 그렇게 돼서 시작된 거죠. 근데 이 무한이라는 게 재밌는 게 무창이라는 도시와 고대 무창이라는 도시와 우리나라 서울의 고대 이름이었던 한양하고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이라는 데인데, 제가 지금 이걸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이름 양자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계속 함양, 낙양, 한양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한양은 지금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중국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개나 소나 끼나 까제나 다 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도시에다가, 옛날에는 양이라는 뜻의 말뜻은 이게 좌부방이 붙으면 언덕이지 않습니까? 언덕. 왼쪽에 붙으면. 근데 오른쪽에 붙으면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을. 그래서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늘어질 수,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을 정도, 에다가 우방 이렇게 붙이면 우체국에서 뚝 떨어져 있는 마을. 그것도 이런 마을, 대구 할 때도 마을, 오른쪽에 붙으면 다 마을이고 왼쪽에 붙으면 다 언덕이죠. 그래서 양은 이제 언덕에, 엄격히 따지면 줄이 하나 더 있지만 더 보면은 요 글자가 언덕 플러스 해 플러스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덕에 해와 달이 비치는 남쪽으로부터 해와 달이 비치는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양이란 뜻이. 주역 할 때도 주나라의 역술, 주역도 우리도 다른 말로 경자를 붙여서 성경이나 시경, 서경을 붙여 경자를 붙여 역경이라고 하는데, 주나라의 역이라는 시울리자도 되지만 이게 해와 달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이라 그러는 게 자연의 변화, 세월의 흐름, 이런 순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이라는 말이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양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강이 흐르고, 그 강이, 남쪽에 강이, 배산임수죠. 남쪽에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어서 여기에 마을이 들어서는 걸 그냥 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고대 도시 중에서 양자가 붙은 거는 100%입니다. 이게 100%. 똑같은 강이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은 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옆에. 한양이라는 땅은 한수라는 강이 남쪽에 흐르고 있습니다. 루어양은 낙수라는 한수, 중국에서는 강을 수, 하, 황하, 낙수 또는 강 이렇게 하죠. 강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많이 붙었는데 주로 하, 수인데, 루어양도 낙양도 낙수의 남쪽에 있어요. 지류인 낙수의 남쪽에는 낙수가 흐르고 북쪽에 도시가 위치하면 그 땅 이름이 낙양이 되고, 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한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보면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 아리수가 이렇게 한강이라는 아리수가 흐르는데, 한강에
북쪽에 있는 땅이 한양이 돼버린 거예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지금은 막 그냥 아무나 다 햇빛이 따뜻한 곳은 다 양자 붙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도 양인데 고수라는 강은 없거든요.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됐어요. 이왕 나온 김에 잠깐 내가 안 까먹기 위해서 두고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 딴 데로 새는데 이 한양이 얼마나 재밌는 곳이냐 그러면 400년경에 장수왕이 여기에서 국내성에서 장수왕이 결국 아마 광개토상이 죽고 나서 젊은 나이 죽고 나서 고구려의 그 토속 세력들이 약해지고 장수왕이 저기를 했지만 아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밀려서 남쪽으로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물론 아마 이 지역 토속 세력의 6개 부락의 힘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4개 부락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밀려서 장수왕이 내려와요. 그런데 옛날부터 말이죠. 보면은 이 백제라는 나라가 영원히 고구려에서 파생된 나라지만 영원히 고구려를 두려워하면서 700년을 살아온 나라 같아요. 왜냐 그러면 여기 옛날에 소선호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아버지 힘을 얻어서 거의 터줏대감처럼 있었는데 북부요. 지금은 하얼빈 정도죠. 북부에 있던 고주몽이라는 친구가 주몽이라는 말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이족으로서. 그러니까 동이가 동력동자에다가 큰 대자에다가 이렇게 활자를 집어넣어서 동이족인데 고주몽 그러니까 주몽 고시성을 가진 주몽이라는 사람이 뭐 육각수 소나무 밑에서 칼을 뽑아서 어쩌 맞추고 숨겨놓고 이렇게 여기서 부위에서 싸움이 밀려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여기 와서 소순호 세력과 손을 잡고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손을 잡고 동명성왕이 돼서 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런데 세우지만은 소순호의 아들인 온조와 비류와 온조가 여기서 옛날에 북부의 땅에서 나왔던 유리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집 대들보가 기둥 밑에서 당금을 갖고 찾아왔을 때 아들이 맞다, 아버지가 맞다 해서 유리왕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유리왕을 이세로 주느냐, 비류와 온조를 후계자로 주느냐 하다가 결국 유리한테 왕위를 물려줘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굴러온 돌한테 박힌 돌이 빠져나가니까 비류와 온조는 소선호와 같이 남쪽으로 남하를 합니다. 결국 한번 자기가 고구려 세력이지만은 고구려한테 한번 당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백제도 동명성왕을 시조로 모시고 고구려도 동명성왕을 시조로 모시는데 어디로 내려오냐 그러면 한강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의 하남시에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비류는 미추홀이라 그러죠. 인천에다가 수도를 정해서 여기서는 십제라 그럽니다.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짓고 여기는 백제라고 지었는데 십제는 금방 망해버리고 결국 백제가 성왕을 해서 잘 이루죠. 근데 어쨌든 400년경에 장수왕이 여기서 좀 세력을 잃어서 평양으로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로왕하고. 그래서 계로왕이 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남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의 남쪽이지 않습니까? 한강의 남쪽에다가 백제가 수도를 만들어요. 왜냐 그러면 고구려가 두렵거든요. 백제는 영원히 고구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강 북쪽에다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한양, 삼각산이 탁 있고 한강이 있으면은 배산임수에서 한강 북쪽에다 도시를 세웠을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 삼각산도 방패로 삼고 한강도 방패로 삼은 거예요. 고구려가 두려워서. 결국은 밀려왔으니까. 그런데 또 장수왕 때 계로왕하고 붙고 어쩌고 하다가 뭐 바둑 잘 두는 고성이 가가지고 하여튼 근데 또 집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웅진으로 가요. 웅진은 나중에 억지로 만들어서 웅진이지만 원래 이름은 곰나루였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곰나루인데 웅진이 되고 이놈은 곰나루가 나중에는 한자로 쓸 게 없으니까 공주가 돼버린 거죠. 비슷한 발음으로. 공주의 지금 충청도 공주의 땅 이름은 곰나루고 한자로 굳이 쓰면 웅진이었는데 이 곰나루가 어쨌든 공주로 바뀐 거예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웃기게도. 근데 웅진에 가보면은 금강 남쪽에 웅진성을 짓습니다. 금강 남쪽에. 북쪽에 안 지어요. 왜? 또 고구려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결국 또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고구려한테는 안 당하지만은, 또 고구려한테 또 당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영왕까지는 성공하다가 고구려의 침범으로 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백마강 남쪽으로 갑니다. 부여 밑으로. 그래서 백마강도 보면 남쪽에 또 이렇게 세워놔요. 또 고구려가 두려워서.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쪽에서 서남쪽에서 올라온 소정방과
이쪽에서 올라온 신라한테 멸망을 하고 말이죠. 700년 동안 계속 고구려만 피해서 강 남쪽에만 다 이렇게 수도를 세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같은 민족, 같은 동명성황을 시족으로 모시는 하여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